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치수기 명령어를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선형 리니어와 dim aligned 정렬 치수기, 다음에 병렬에 해당하는 dim baseline, 직렬에 해당하는 dim continue, 요 네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ordinate 반지름, 그 다음에 꺾어진 그 중심의 위치, 지름, 각도, 요 순서대로 해서요. 이 시간에는 이 치수기에 관련된 전체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필요 없는 치수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치수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볼까요? 자, 치수는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인 도면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 중인 도면층은 이게 동결이 안 됩니다라고 했죠. 대신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끄기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걸 꺼볼게요. 끄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외형선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치수만 지울 거니까 외형선을 정보를 찍을, 자, 햄 모양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지우기가 편하겠죠.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외형선을 살려주면. 그래서 도면층을 쓰게 되면 뭐 꼭 지우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도면층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도면을 수정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홀을 줘볼게요. 자, 그리고 이 홀을 지정하면 치수가 약 31.42라는 치수가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호의 라디안 값 있죠? 그래서 시타 라디안 값에다가 곱하기 호의 반지름을 곱해주면 이게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호 길이. 그래서 31.42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3.14159죠. 3.14159 라디안이거든요. 이 3.14159 라디안은 도로 바꾸면 180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요 호는 어떻게 되죠? 호는 90도죠. 그렇죠? 현재 90도니까 3.14159 라디안을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1.57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1.57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CAD에서 표현할 때는요. 3.14159 라디안은 부호로는 PI로 표현을 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도면 작성을 하다 보면 계산식을 만들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3.14를 하면 되는데요. 자, 파이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으면요. 명령행에다가 느낌표에 PI를 적어주면 그 값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느낌표에 PI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3.14159가 나오죠. 그러면 오토리습이라고 하는 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제4세대 인공지능 언어가 있어요. AI 쪽입니다. 그래서 리습을 할 때는요, 항상 연산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곱하기 또 가로 열고 나누기 PI라고 그랬죠. 그렇죠? PI를 2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호의 라디안 값 곱하기 호의 반지름 값 20이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31.4159가 나오죠. 그럼 이 치수하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전자계산기를 안 두들기더라도요. CAD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KS 규격에는요. 이 호기호를 치수 문자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일 끝에 있는 치수 스타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스타일이 ISO-25니까 ISO-25를 수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위에 탭에 보면 뭐 여러 개 중에서 기호 및 화살촉이 있죠. 여기 보면 앞에 치수 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 문자 앞쪽에
이 호 길이의 표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 치수 문자를 할게요. 자, 확인. 닫게 해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KS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지금 현재 원점이 있죠. 원점은 이 아이콘이 있는 이 자리. 이 아이콘을 우리가 UCS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UCS 아이콘이 있는 이 자리가 0,0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dim 오디네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네이트에 보면 좌표식 치수인데요. 세로 좌표 치수는 데이텀이라고 하는 원점으로부터 부품의 구문과 같은 피처까지의 수평 또는 수직 거리를 측정을 하고 주로 금형 설계 관련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CS, User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하는 사용자 좌표계 명령을 써서 원점을 변경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만나는 요 자리 있죠. 여기를 원점으로 변경할 거예요. 자, 그러면 UCS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UCS라는 명령을 주는 순간에 왼쪽에 여기 있던 좌표계가 마우스를 따라다니죠. 그렇죠? 자, 이때 Shift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그 가상교차점이라는 거 있죠. 가상교차점. 그럼 가상교차점은 요 직선은 또는 요 직선 둘 중에 뭘 먼저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직선 요 위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주니까 밑에 X 표식이 나오죠. 자, 요 자리가 현재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가상으로 만나는 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선이 나와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고 나면 마우스를 따라서 X축이 회전을 하죠. 이건 X축의 방향을 어디로 두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점이 이쪽에 있던 원점이 이렇게 위치 이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 현재 요점의 좌표는 X축의 좌표는 현재 0이 되고요. Y축은 9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X축으로 60, Y축으로 60 되는 지점에 있고요. 요점의 좌표는 X축의 좌표는 90, Y좌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알아볼 때는 쓰는 명령 중에서 I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ID, Identify라 해가지고요. 내가 지정한 점의 좌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ID. 자, 요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요점 클릭하니까 요 메시지 나오죠? X는 0, Y가 60이 맞죠? 다시 스페이스에서 요점을 찍어주면 X 60, Y 60이 맞고, 그쵸? 다음에 스페이스에서 요점을 찍어주면 다시 볼게요. 다른 데 넘어갔죠? X 90, Y 0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파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의 좌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선형, 오디네이트, 자, 피치의 위치를 지정해라고 그랬죠? 어디에 좌표를 뽑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요점, 그래서 F8번 키를 한번 클릭을 해서요.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요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또 90, 30, 또 클릭해서 여기 또 밑으로 가면 9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0, 그 다음에 요점은 30, 요점은 60, 요점은 90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이 치수는 X축의 치수가 되고요. 요거는 Y축의 치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90이 되는 거고 요점은 어떻게 되죠? 요점은 X좌표 60, Y좌표 60이 되고 그 다음에 요점은 X좌표 60, Y좌표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우리가 금형 설계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걸 사출 금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바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금형에서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있잖아요. 이 오디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치수 기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금방 했던 좌표, 세로 좌표 오디네이트와 베이스라인, 컨티뉴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이 기능입니다. 신속 치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속 치수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 신속 치수에는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도 같이 있어요. 다만 각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원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원 클릭하고 엔터키 하고 나면 밑에 반지름 돼 있죠? 그러면 반지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요 지점 반지름이 들어갔죠? 다시 원을 클릭을 하고요. 엔터키. 이번에는 지름이 있죠? 지름 D. 치수 문자 줄 방향을 클릭하면 요 방향으로 지름이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요 하나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퀵 디멘전 가지고 먼저 병렬식 치수 기입할게요. 그럼 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요거 2개, 3개, 4개.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일자로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직렬식, 여기는 병렬식을 할 거예요. 그럼 병렬식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보면 기준선이라는 거죠. 베이스라인. 그래서 B를 줘볼게요. 자, B를 주면 지금처럼 치수가 어디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식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위치를 여기가 아닌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데이텀을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에 데이텀 점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데이텀 점 P 하고 요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렬식이 진행됐죠. 병렬식이 됐죠. 자, 다시 원래 상태 돌릴게요. 데이텀 P. 우리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병렬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다시 엔터키 했어요. 이번에는 요 선이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면 또 이렇게 병렬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직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연속이라는 거 있죠. 컨티뉴 C. 그럼 이렇게 연속 치수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쵸? 먼저 선형 리니어를 지정하고 병렬하고 지정하는 것도 훨씬 빠르죠. 자, 그 다음 다시 퀵 디멘전에서요. 이번에는 또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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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을 클릭을 할게요. 엔터키. 자, 이번에는 여기 세로 좌표 오디네이트라는 거 있죠? 오디네이트. 그리고 내려와서 클릭을 해주면 치수가 한 번에 쭉 다 들어갔죠. 자, 다시 이번에는 요선, 요선, 요선. 엔터키. 자, 기본은 우리가 금방 오디네이트 썼기 때문에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럼 옆으로 와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수가 옆부터 정분됐죠. 그러면 세로 볼게요. 자, 다시 퀵 디멘전에서 자,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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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텀 P. 우리는 요 밑에를 기준으로 가겠다.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옆에서 콕 찍어주면 밑에서부터 0, 30, 60, 90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는 얼마냐? X축 30, Y 60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는 60, Y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퀵 디멘전이라는 명령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치수 기입을 아주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치수들을 일단은 좀 지워볼게요. 원 빼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호 있죠? 반지름. 그래서 호를 클릭을 해볼게요. 호를 클릭하면 안에 여기서 R20이 나오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선이 없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요. 요 치수선이 원점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KS 규정에는 앞에 R을 생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자, 그 다음 요 아이콘은 지름 치수 기비예요. 그래서 반지름을 금방 우리가 해봤고, 그렇죠? dim reduce 반지름 치수. 그래서 원 또는 호의 반지름 치수를 작성하고요. 2D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D 객체와 3차원에서 솔리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솔리드 객체의 치수 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은 reduce의 약자 R이 붙는다. 자, 그 다음 지름이 있죠. 자, dim diameter를 하게 되면 원 또는 호의 지름 치수를 작성하고요. 똑같이 2D 객체와 솔리드 객체의 치수 기입이 가능한데 머리말에는 파이가 자동으로 붙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름 해서 이 원을 찍어주면 그렇죠? 바깥으로 나오면 화살촉이 양쪽에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일부분밖에 안 나오죠. 근데 KS에서는 양쪽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안으로 일단 살짝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 화살촉이 모두 나오게 할 때는요. 여기에 다시 dim 스타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문자라는 탭 있죠. 맞춤이라는 탭 있죠. 자, 맞춤 탭에 보면은 문자 또는 화살표를 뭐 제대로 맞추겠다. 이게 최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하면 화살표만, 문자면 문자만. 그래서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체크해 주면은 문자와 화살촉이 가급적이면 물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수선과 치수선 안으로 둘 다를 가급적이면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절대로 체크를 끄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화살촉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확인, 닫기 하면 R이 안으로 들어갔고 자동으로 화살촉이 다 나타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거를 지정해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방 건너뛰었던 dim 저그라는 거 있죠. 이 저그는 자, 원 또는 호의 꺾어진 치수를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모양이 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종이. 그 다음에 안에 제가 홀을 하나 그려볼게요. 홀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요거는 종이고, 종이 위에 이런 홀을 하나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호의 중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 호의 중심은 여기죠. 그러면 종이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 호의 중심이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실제 제가 반지름 치수기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심을 요 중심선 선상에 이렇게 임의의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dim 조그가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요. 이 중심을 찾을게요.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호의의 중심이 됩니다.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요. 또 선을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요 자리가 호의 중심입니다. 자, 그럴 때 자, dim 조그를 할게요. 하는데, 자, 기왕이면은 중심선을 이쪽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뭐냐면, 원래 있던 원점은 여기 있는데요. 이 원점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dim 조그 했어요. 자, 조그도해서 먼저 호를 여기다 지정을 할게요. 자, 하고 나면 호의 중심 위치를 재지정을 해라 나오죠. 그래서 중심은 여기로 새로 잡겠다 클릭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글자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 꺾어지는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 꺾어지는 위치는 어디다 도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졌고 중심 위치가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똑같은 방향 여기를 쭉 이렇게 그었을 때 있죠. 정확하게 이
호의 원래 원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게 dim jog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했으면 실제로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를 예를 들어서 얘를 일단 인쇄를 해가지고 어디인가를 얘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어디인가 얘를 붙여가지고 이쪽에 뭐 이렇게 붙이든지 또 이렇게 붙이든지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재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 어디에 붙이게 되겠죠. 여기서 선을 그냥 길게 있죠. 길게 하나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lay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요 점에서 여기다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우리가 lay라는 명령 썼지만 실제로는 뭐 분필이나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 교차점 나오죠. 요 교차점이 바로 이 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서클에서 한번 해볼까요? 서클. 자, 이쪽 교차점에서요. 여기 이렇게 찍어보면 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dim jogged라고 하는 것은 원점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할 때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무 작업에서도 종종 쓰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심의 위치를 이미지로 변경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요거 중심 선상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dim jogged와 반지름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 주겠죠. dim angular. 자,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찍어주면 이렇게 45도라고 하는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45도를 못 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X라인과 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라인 해볼게요. 자, 한 점을 클릭을 해서 수평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F8번 길 꺼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홀을 제가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홀을 클릭을 해보니까 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의 양쪽 꼭지점과 그 다음에 요 직선의 양쪽 꼭지점에다가 캐드가 임의의 점을 찍은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X라인이나 또는 레이, 요 X라인이나 레이는 무한대로 선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각도 치수기를 바로는 못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각도 주고 요 직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요 직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밑에 메시지 계속 뜹니다. 보세요. 선이나 호 또는 원이 아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호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호의 각도가 이렇게 금방 나오죠. 이런 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 스페이스에서 명령 재실행하고요. 자, 원, 호, 선을 선택하거나 또는 정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엔터키하고 넘어가요. 그럼 정점을 요구하죠. 정점은 이쪽 교차점이 되는 거죠. 또는 중간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점 묻죠. 첫 번째 점은 우리가 요 선상에 찍어야 되는데 안 찍히죠. 자, Shift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리얼리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근처점에서 여기 하나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근처점, 요 선상에. 그럼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인 것도 다시 스페이스 명령 재실행 됐고요. 그 다음에 정점 요구할 때 한 번 더 스페이스. 그럼 정점은 여기 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근처점 첫 번째 Shift 오른쪽 또 근처점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 치수가 또 32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도 치수 기입은 두 직선, 우리가 각도 치수 기입하고자 하는 호가 되든 직선이 되든 끝점이 존재할 때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레이나 X라인은 무한 또는 반무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터키를 해서 정점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앵귤러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쵸? 그 다음에 퀵 디멘전 했고,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컨티뉴 했죠. 자, 그 다음에 dim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자, dim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병렬 컨티뉴 했죠. 자, 치수선 간격 돼 있죠. 아까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은 우리가 8에서 10mm를 줍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격을 조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선행 치수 기입인 직렬 또는 병렬식 치수, 각도 치수 기입된 치수선들의 치수선 간격을 조정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렬식 치수 기입했을 경우에는 동일선상에도 똑같이 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볼게요. 자, 여기 90도 주고 이제 요 치수를 위치를 조금 다르게 있죠. 요 점을 찍어서 조금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요거 간격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요 간격 하나는 크게 갔고요. 또 요 간격은 아주 짧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dim space. 먼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면 먼저 병렬식을 조정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정분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따로따로 찍어도 되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안 하면 자동돼 있죠? 자동돼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간격을 준 그 값을 따라가는 거고요. 입력을 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을 따라가요. 자, 8을 줘볼게요. 그러면 요 선 간격들이 자동으로 쭉 바뀌었죠? 그럼 요 사이 간격이 각각 8mm가 되는 겁니다. 한번 선형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8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병렬식 치수기 받아보면 이웃한 치수선들이 나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그재그가. 자, 그때 자, dim 스페이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조정을 할 거예요. 엔터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치를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키를 한번 해보시면 안 들어갔다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지정하고요. 얘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 지정하고요. 그럼 수치를 0을 줄게요. 0을 주면 반듯하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im sp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고 나서 각각의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든지 또는 치수선과 치수선을 나란하게 맞출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dim space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im break라는 거 있죠. 실제로 이거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에 갔을 때는 이 부분들은요. 지금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실무에서는 얘네들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서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수정을 못해요. 분해를 하고 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써볼게요. 먼저 dim break.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쪽 치수 보조선과 이쪽 치수 보조선이 서로 겹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든지 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선하고 요 선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dim break에서 자를 요 치수 보조선을 지정을 해요. 그럼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제거가 있는데요. 자, 자동을 해볼게요. 자동하면은 환경 설정에 들어있는 값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다시 엔터키 한 다음 얘를 지정할게요. 이번에 수동이라는 거 있죠. 매뉴얼은요. 여러분들이 두 점을 찍어주는데 꼭 선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 선이 찍으면 현재처럼 이렇게 표식이 가버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는 바깥쪽에 자르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찍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치수 보조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자리 있죠. 직각으로 만나는 요 자리가 잘리기 시작점이 돼요. 그다음 여기 찍었다. 그럼 요 점과 직각인 자리 있죠. 여기까지 잘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클릭. 그럼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간격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잘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랐던 걸 복원을 해야겠죠. 복원을 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중이라는 거 있죠. 다중.
자중에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하나하나 지정을 해도 돼요. 끝났으면 엔터키. 그 다음 제거죠. 리무브. 한 번에 리무버가 되죠. 그럼 한 번에 리무버가 된다는 것은 한 번에 브레이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중 M을 써서 두 개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키 하면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하나를 할 경우에는 밑에 아까 봤던 우리가 매뉴얼 수동이 있었죠. 수동이 가능한데 여러 개 지정했을 경우에는 오로지 자동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동 A를 주면 저 밑에 다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치수 보조선이 만나는 거 있죠. 겹치되는 부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실무 작업 갔을 때 이거를 전부 다 브레이크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복원을 해볼게요. dim 브레이크에서 자중 모두 지정하고요. remove R 하면 복원됐죠. 자,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는 자, 이거를 분해를 시킵니다. 익스플로드에서 얘를 뭐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걸 찍어도 상관없죠. 그럼 다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된 거를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잘라내고 또 스페이스 여기서 이만큼 잘라내고 또 스페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실무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개별 객체가 되기 때문에 편집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치수를 있죠.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다른 숫자들은 변경이 되는데 저기는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있죠. 이런 치수 기반선을 분해를 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빔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톨러런스라는 게 있어요.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공차. 근데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데이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밑에 있는 여기가 데이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각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톨러런스를 쓰려면 반드시 리드 또는 큐리드가 되죠. 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큐리드는 퀵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톨러런스 부분은 조금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큐리드라는 아이콘을 찾아보면 이게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큐리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제가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냐면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큐리드를 이 톨러런스 앞쪽에다가 넣어놓고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CUI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도구막 돼 있죠? 더하기 치수를 지정을 해보면 자, 치수깁 아이콘이 여기 이렇게 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벌려볼게요. 벌려주면 요 전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치수 큐리드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밑에 있죠? 요 중에서 우리가 치수로 가겠다. 그러면 치수에 관련된 명령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지시선이라는 거 있죠. 지시선. 요 지시선을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치수를 지정하고요. 요 지시선 있죠. 요 지시선을 누른 상태에서요. 쭉 드래그해서 아까 치수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쪽에다 직접 드래그해서 요 사이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손을 놔주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치수에 더하기를 눌러보면 추가된 아까 우리가 이게 톨러런스 앞쪽이라고 그랬죠. 공차 앞에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큐리드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도구막대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캐드 명령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여기에 큐리드라는 게 추가된 게 보이죠? 지시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조바닥에 대해서 여기는 직각이다 라고 하는 직각도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큐리드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설정 S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시 서밋 화살표에 가서 여기 있죠. 닫고 채우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KS에서는 데이텀 삼각형을 이렇게 속이 빈 거 또는 채우기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요. 그럼 요 밑에다 부착을 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자 F8번 키를 당연히 켜주는 게 좋겠죠. 자 요 정도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케이프 눌러서 명령을 끝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톨러런스 있죠. 톨러런스에서 자 데이텀이니까 데이텀 식별자는 대문자입니다. 확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move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네모 지정 기준은 여기 중간점에서 요 끝점 이렇게 부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데이텀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 있죠. 이 톨러런스를 그냥 쓰게 되면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값은 0.019 그 다음에 데이텀은 A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차만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큐리드와 같이 연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큐리드 자 다시 설정 그 다음 끝은 다시 닫고처럼 삼각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주석이 있죠. 주석에 가서 이거를 공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끝점에다 한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F8번키 키에서 반듯하게 나오겠죠. 자 이 정도 길이 지정할게요. 그리고 엔터키 하면 창이 다 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각도 공차는 0.019 다음에 데이텀은 대문자 A다 해서 확인해 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텀을 달기 위해서는 큐리드라는 거 있죠. 큐리드를 이용해서 데이텀 삼각형을 만들고 또한 톨러런스의 삼각형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텀 부분들은 일일이 작업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 데이텀을 달 때는요. 이 부분을 처음에 하나만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특정 위치에다가 먼저 복사를 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다 할까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했던 array라는 명령어 있죠. array 모두 지정했고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다음에 원형 그럼 기준점은 요 위에다 그냥 이미 한 점을 클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목 아이템은 4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문자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취소할게요. 다시 array. 그러면 얘는 두고 요것만 지정할게요. 여기 데이터 표시만. 그 다음에 원형 여기 클릭을 하고요. 기준점. 그 다음에 아이템은 4개로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분리가 돼야 되니까 연관, associative를 연관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키가 빠져나오면 이게 따로따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복사. 자, 네모를 지정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삼각형이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을 잡아서 이쪽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해서 이번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삽입점이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이 삽입점이 문자의 삽입점 또는 블락의 삽입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톨러런스의 삽입점을 또 찾아줍니다. 삽입점에서 위에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일에 이 자리에 위쪽으로 하나 붙어야 되더라. 그러면 요거를 복사, 카피를 해서 기준점 여기를 잡고요. 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요 점을 잡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작업할 때마다 계속해서 큐리드에 들어가 가지고 있죠. 설정에 가서
부분을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m 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 dim 중심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원이나 홀을 찍어주면 홀을 찍어볼까요? 그럼 중심 여기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스페이스에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dim 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요거 치수를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두. 자, dim 센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요. 자, 이 스타일에서 이거를 수정, 기호 및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표식이 되어 있죠? 2.5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심에서 2.5, 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 없음함이 있잖아요. 없음이란 명령을 주면 이 명령 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주면 참 보기 좋게는 나옵니다. 선. 자, 그리고 dim 센터에서 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볼게요. 선이 하나, 둘, 셋. 개별 객체로 만일 이 선들이 하나의 선으로 됐으면 꽤 쓸만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홀을 찍어도 망가져요. 홀이 중심에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다 개별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의 기능은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im 센터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dim 인스펙터가 되어 있죠. 자, 이 치수 검사는요. dim 센터였죠. 선택한 치수에 대한 검사 정보 추가 또는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검사율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스펙트. 그러면 요 치수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 치수에 대해서 뭐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율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거를 할 때는요. 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제거 확인해주면 원래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조그 라인 돼 있죠. 자, 이 조그 라인은 선형 또는 정렬 치수에 꺾기선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를 또 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모를 제가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 네모의 실제 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선형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74.39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치수가 예를 들어서 바꿔버릴게요. 예를 들어서 200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숫자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형태를 원래 형태에서 조금 줄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선을 제가 꺼볼게요. 자, 주변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물체가 중간에가 있죠. 동일한 물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자를 또는 뭐 치수기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거리가 아까처럼 뭐 74.39지만 실제 제품의 실제 길이는 200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 치수 문자에도 꺾음 표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그드 라인을 써서 자, 요 치수선을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 꺾기 위치를 뭐 마우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찍으면 요 지점이 나타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그렇죠? 자, 리무브. 자, 얘를 제거할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지정하고요. 저 그냥 엔터키만 한번 해볼까요? 또 이쪽 가보죠. 일종 이게 버그에 해당하겠네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쪽 있죠? 지정한 쪽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먹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자, 이 치수도 실제로 줄였다는 거 표현도 되지만 요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요 200이라는 치수도 매한가지로 이 전체 치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dim 조그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dim edit라는 거 있죠. dim edit. 자, dim edit는 치수 문자를 수정하는데 치수 문자 및 치수 보조선을 편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im edit를 이용하면 기존 치수 문자 또는 치수 보조선에 대한 기울기 또는 회전된 문자를 원래 위치로 바꿔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dim edit. 자, 여기서 제가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45도다. 그리고 이 치수를 모두 지정해 볼게요. 그럼 치수 문자가 45도 회전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치수 기업을 할 때 했었죠. 선형에서. 자, 요거 제가 반대편을 해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에서 자, 각도 A 45도로 줘볼게요. 그럼 치수 문자가 이렇게 45도 회전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치수 기업할 때 치수 문자 이렇게 회전했다든지 또는 하고 나서 회전시켰을 때 자, 여기서 홈이라는 거 있죠? 홈 한 다음에 변형된 걸 지정하고 엔터 해주면 원래 위치로 이렇게 다 돌아 나오죠. 이게 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선반 치수, 선반 제품이 있죠. 둥근 물체. 예를 들어서 이 치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런 치수들을 우리가 옆으로 살짝 눕혀줄 수 있는데 지금 안 눕혀지네. 그렇죠? 자, 그럴 때 dim edit. 자, 여기서 기울기. 자, 얘를 지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각도가 60도 아니면은 45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을 주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갔죠? 그럼 기울기를 한 30 정도로 줄게요. 저거 반대일 때는.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갈 때 0을 주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에 대한 기울기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회전을 주어서 전부 다 원하는 각을 돌려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새로 만들기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있죠. 치수 기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0.1에 빼기 0.1이라는 공차가 다 달려야 된다. 그럼 먼저 치수 기입을 하고 났어요. 여기서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 자, 요 0은 절대로 주면 안 되고요. 자, 뒤에다가 더하기 0.1, 그 다음에 Shift 숫자 6번, 컨트롤이 되죠? 빼기 0.2 한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부터 쭉 블록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택.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편집기 닫기 해도 되고요. 또는 빈 공간 클릭. 한 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치수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하면 모든 치수 문자에 한 번에 이렇게 공차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dim edit를 쓰게 되면 치수 문자의 내용을 손쉽게 수정해 줄 수 있고 만일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더라 그럼 새로 만들기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초기화 시킬 거 지정하고 엔터키 해주면 다시 공차가 다 사라지고 원래 치수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dim t-edit. 자, dim t-edit는 치수 기입되어 있는 치수 문자 또는 치수선의 위치를 변경할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dim t-edit. 자, 여기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로 따라다니죠. 그렇죠? 또 여기도 몇 가지 지정해서. 근데 요거는 자, 이렇게 가는데요. 만약 단순히 위치만 변경하고자 할 때 이 명령을 안 줘도 돼요. 그냥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할 때 쓸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90을 다시 찍어 볼게요. 자, 왼쪽 하면 치수 문자가 진짜로 왼쪽에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죠. 그 다음에 중심, C 하면 중앙으로 위치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다.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 한 개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dim t-edit예요.
자, 다시 지정하고 홈 해볼까요? 그럼 다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치수 문자를 이렇게 수정할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dim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치수 업데이트. 이 치수 업데이트는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변경했을 때 쓰는 게 치수 업데이트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명령어가 치수 스타일을 수정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스타일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타일까지 모두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오늘은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dim에 관련된 명령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물음표 dim으로 시작하는 것만 보겠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치수기에 관련된 매개 변수들이에요. 자, 제가 엔터키 한번 눌러보겠지만 여기 한쪽이 나왔죠?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있죠.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을 조금 미리 좀 만들어 주세요. 치수기입을 기왕이면은 요런 톨러런스는 빼더라도 여기까지 아니면은 현재 요 도면을 그대로 저장을 해줬다가 다음 시간 수업 들어갈 때 탁 불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